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불교 교리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이 육바라밀을 어떤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육바라밀을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육바라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전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바라밀을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셨다면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육바라밀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6개의 바라밀을 이제 말하는 거고,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을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승 불교에서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이제 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디사트바에서 보디라는 말은 깨닫다, 깨달음을 이제 뜻하는 거고, 사트바는 중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중생,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을 보디사트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절에 가면 보살님, 뭐 보살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생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육바라밀에서 이 바라밀도 산스크리트어고, 바라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성되다, 수행이 완성된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살이 이루어야 될 6가지 덕목인데, 이 6가지를 완전히 성취함으로 해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육바라밀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살이 이제 수행자죠. 구도자가 열반에 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6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6가지가 되겠죠. 자, 이 6가지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렇게 총 6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은 말 그대로 남에게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게바라밀은, 지게라는 말이 계율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지켜야 될 계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생을 하지 않는다,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계율들이 있는데, 이 계율들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지켜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이죠. 인욕바라밀은 무언가를 참아낸다, 감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바세계는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 순간 참아내야 되는 세상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참아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바라밀은 말 그대로 정진한다, 노력한다, 매 순간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 나아간다. 그래서 정진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바라밀은 한 곳에 집중을 한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혜바라밀이죠. 지혜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지혜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이 반야바라밀에서 이 반야라는 뜻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육바라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행자죠. 구도자, 그러니까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출가자나 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출가를 꼭 안 하더라도 내가 살아간 이 환경 안에서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이 나의 환경 안에서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을 말하느냐 하면 생활도, 내 삶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누구의 자식으로 또는 누구의 부모로 또는 누구의 어떤 관계로서 사회 안에서 이런 관계로서 매 순간 도를 닦고 살아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행이라는 의미를 꼭 어떻게 우리가 뭐 도를 닦는다든지 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나의 환경 안에서 어떤 걸 노력하고 이겨내고 매 순간 정진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베풀고 남을 아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진 삶을 내가 살아야 나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육바라밀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고 매 순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카르마는 이제 한자로 업이고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 결국 이 카르마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다, 습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카르마라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는 설명을 드렸지만 카르마는 결국 이제 업이지 않습니까? 업인데 이 업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습니다. 좋은 업을 우리가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업은 이제 악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내가 매일 매 순간 실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내가 매 순간 매일 선업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서 내가 육바라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짓는다.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면서 동시에 선업을 짓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육바라밀이 총 6가지죠. 6개의 바라밀을 뜻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죠. 이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불교 종교를 안 가지신 분이라도 보시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베푼다, 나눈다, 뭐 공유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제시는 재물제자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공유를 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이제 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법시인데 이 법시에서 법은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종교가 불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알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법을 전달한다. 법을 내가 배운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한다 해서 이걸 법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예시인데 이 무예시는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상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상대를 평온케 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무예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보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 뭐 어떤 기부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보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에 내가 뭔가를 찾아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보시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나의 환경이죠. 나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인연이 되는 내가 인간으로서 노력을 다 하는 것을 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나지는 이 환경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나의 환경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 법시를 하든 무예시를 하든 제시를 하든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무언가를 매일 매 순간 노력을 하는 것을 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 옆에 계시면 자리를 양보를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올려야 되는데 지나가다 봤다.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모든 것들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게 특정하게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기부하고 뭐 어떤 연탄을 사 나르고 이런 것도 당연히 보시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매 순간 매일 반복하는 게 이제 이 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보시라는 것은
내가 선업을 짓고 악업을 소멸하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카르마라고 하죠. 업을 짓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업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정말 소소하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짓는 것도 업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크게 결과가 나는 것도 업이기 때문에 이 업보라는 것은 정말 소소한 나의 습관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보시죠. 이제 보시를 우리가 육바람일 하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이제 소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소하게 보시 반대 행위를 하는 예를 한번 몇 가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 차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라이터로 붙여서 피는 담배를 연초라고 하는데, 창문의 유리창을 딱 팔이 나올 정도만 딱 열어서 담배를 이렇게 팔 바깥쪽에 딱 빼고 젤을 이렇게 털고 담배를 피겠죠. 그리고 연기를 바깥으로 내고 젤을 또 이렇게 털어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창문을 물론 다 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조금 이렇게 팔만 빠져나올 정도로만 열어서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다 피고 나면 담배에 이제 불이 붙은 머리를 손으로 튕겨내고 꽁초로 그대로 바깥으로 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담배를 필 때 창문을 팔만 빠져나오게 열어놓냐면, 이 담배 연기나 재가 내 차에 들어올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밖에다 이렇게 손을 요만큼씩 빼서 피는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피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 차가 들어오지는 거는 싫고 길거리나 바깥이 들어오지는 건 상관없다가 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담배는 피고 싶은데 내 차는 들어오지기 싫다. 그래서 연기를 밖에 뿜어내고 재를 밖에 틀고 꽁초를 밖에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육바라밀이죠. 보시, 선업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기적인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 내 차만 더러워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이렇게 밖에다 젤을 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 애를 데리고 집 앞에 이렇게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어떤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차가 이제 올라오는데, 차 지하 주차장에 올라오는 그 입구 쪽에 바로 앞에가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이 차가 올라오면서 클락션을 정말 심하게 울리더라고요. 시끄럽게 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봤죠. 보니까 3, 4살 정도 된 정말 작은 아이가 그 보행자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 애기한테 이게 비키라고 빵 하고 클락션을 이제 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좀 화가 좀 많이 나서 갔죠. 가서 이제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해서 창문을 열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딱 안을 이제 보니까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뒷좌석에 애기 엄마랑 앞에 서 있는 애기만한 애기를 엄마가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에 애기가 판단할 수 없는 애기인데 애기한테 그렇게 클락션 빵빵 울리면 애기가 얼마나 겁에 질려하겠느냐. 그럼 내려서 이렇게 애기를 비키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이렇게 클락션 울려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분은 뭐 이제 미안합니다 하는데, 또 뭐 여자분은 뒤에서 뭐라 막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신 애기는 중요하고 남의 애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구나. 인간은 참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아기만 중요하고 남의 아기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성질대로 하면 한바탕 싸움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뭐 싸움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를 끝내고 제가 이제 아기를 이제 그 보행자 도로에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나의 자식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업이, 악업이, 이 카르마가 쌓여서 결국 그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악업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무지한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업이 돌아서 나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이제 이런 논리로 따져보면 이기적인 인간이죠. 이기적인 인간이 타인을 생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게 뭐 물질로 도와주든 뭐 말로 좋은 말을 해주든 용기를 주든 남한테 뭐가 됐든 타인을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이타적인 행위를 보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중고 거래하는 앱이 이제 되게 유명한 앱이 있죠. 저도 이제 그 앱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을 또 나눔을 많이 해요. 극세사로 된 이제 토퍼랑 그러니까 침대 패드로 까는 토퍼랑 이불을 세트로 샀어요. 이사를 오면서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불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큰 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 이불을 뭔가 팔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가격이 낮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 몇 번 듣고 이제 갭에서 넣어놓은 거다 보니까 상태가 되게 깨끗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좋은 마음에 이제 또 겨울이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이불을 또 다른 분이 또 쓰실 분이 계시다면 나눔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마켓 앱이죠. 그다 이제 올렸어요. 저녁 10시쯤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그 이불이 필요하다라고 정말 채팅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정말 10개 가까이 떴어요. 맨 처음에 이제 달라고 하신 분께 드리는 게 상도이기 때문에 예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분한테 이제 제가 이불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뭐 고맙다 하시면서 지금 바로 이제 가지러 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야 어차피 뭐 집 앞에 오시면은 이불만 들고 내려가면 되니까 뭐 힘들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오셔도 된다 이제 약속으로 잡았죠. 그날 되게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저녁이었고 이제 겨울이니까 도착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이불을 이제 들고 내려갔죠. 이불이 부피가 큽니다. 겨울 이불이고 극세사 이불이라서 토퍼랑 이불까지 치면은 부피가 정말 이만해요. 그래서 이걸 어깨에 울머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갔죠. 잠깐 이불만 드리고 이제 오면 되니까. 내려가서 로비 앞에 이제 벤치에 이불을 옆에 두고 이제 앉아 있었죠.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잠깐 내려가서 슬리퍼가 신고 왔는데 저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이제 톡을 드렸어요. 톡을 드렸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뭐 차가 좀 막히는갑다 무슨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한 1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 동동 구리고 있는데 10분 전부터 저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에이 설마 저 아주머니가 이불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아니겠지 설마. 왜냐면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 큰 이불을 벤치 옆에 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구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날씨도 추웠고 그런데 그분이 받으러 오신 분이라면 뭐 개인 통화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를 끊고 이불을 받으시고 통화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순서라는 게. 기다려도 이제 연락이 또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올라가야 되나 해서 또 문자를 보냈죠. 답이 없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기다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슬리퍼 신고 잠옷 입고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정말 황당했죠. 이 아주머니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본인이 이불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빈손으로 왔는데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자, 똑같은 예인데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시기 때 제가 예전에 이제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보드랑 스키를 탔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정리를 하다가 보드 데크라고 하죠. 데크. 이제 바닥에 까는 걸 데크라고 하는데 이 데크랑 보드 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 나눔을 한다고 이제 앱에다 올렸어요. 무료 나눔은 보통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이 제품이 쓸만한 제품이면 정말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요. 바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지금 그럼 바로 드리겠다. 바로 오신다 해서 약속을 잡아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뭐 저하고 나이 또래가 조금 연배가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연습용으로 탈 데크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고맙다면서 이제 이 데크가 필요해서 이제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백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 과일을 사과랑 배를 이렇게 여러 개를 챙겨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쓰지 않는 물건을 드림으로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도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더 고마운 거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좀 직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불을 받아가신 분하고 데크를 받으러 오신 분은 관상이죠. 관상이랑 해가 다니는 모습이 데크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딱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불을 받으러 오신 분은 1톤 탑차를 여자분이 몰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직업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제가 관찰을 했을 때
두 번째 분이 훨씬 더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유롭게 사는 이 이유 자체가 사람한테 고맙다는 것을 고맙다라고 할 줄 알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라고 할 줄 아는 인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상대를 각박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본인이 각박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그 환경에서 배우게 됐던 거죠. 어쨌든 두 번째 분한테는 제가 물건을 주고 또 그 감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는 감정이 일어났던 거고, 첫 번째 분은 제가 나눔을 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시를 한다고 하죠. 베푼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보시는 나의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 순간 매일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누군가한테 우리가 베푼다라는 것은 베풀면 좋은 것이고 베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상은 곡선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죠. 명리학이라고 하죠. 사주팔자를 보면, 그러니까 명리학은 조후학이다, 계절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환절기를 지나서 이 계절이 이제 오게 됩니다. 여름은 덥고 뜨겁죠. 겨울은 차갑고 춥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계절도 이렇게 더워지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더워지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물극필반이 무슨 말이냐면, 사물이 극에 달하게 되면 반드시 반전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죠. 여름이 오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서 엄청 뜨겁고 더워지죠. 엄청 더워지고 나면 환절기가 지나서 가을이 오고 점점점 추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극에 달해서 엄청 추워지고 나면 다시 봄이 와서 눈이 녹고 따뜻해지고 더워진단 말이죠. 이게 사계절입니다. 사계절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데, 우리 인간도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가, 내 사주 안에 나의 계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계절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계절의 보편적인 사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나의 계절이 지금 봄인가 여름인가 겨울인가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다른 사람이랑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운이라는 것은 운이 좋을 때가 있고 운이 나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운이 좋아서 크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폭, 높낮이의 이 폭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인간, 세상의 인간은 이 폭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운의 작용을 받는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뭘 해도 일이 잘 풀리고 뭘 해도 결과가 나오지만, 나쁠 때는 뭐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쁠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인생사거든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보시바람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보시를 많이 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반드시 누가 와서 도와줍니다. 내가 도움만큼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카르마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적금을 든 만큼 찾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기운이 좋을 때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챙겼다, 내 것만 챙겼다, 아무도 남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반대로 남한테 피해만 줬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처럼, 뭐 애기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처럼,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남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적금에 마이너스를 들어놓으면 내가 이 꺾이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락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깊게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하면 괜찮고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금 들듯이 내가 평상시에 내가 힘이 닿는 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매 순간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뭔가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반대급부로 당했을 때 도움을 받고 남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를 선택권이 있어서 한다 안 한다라고 분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관찰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짧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길게는 몇 년을 관찰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낼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몇 년을 지켜보게 되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온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일종의 과정을 제가 다 관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관찰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냐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 열에 10명 시간이 지났을 때 잘 살지 못하더라, 고통을 받더라, 힘들게 살더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 직원들을 뽑죠. 팀원들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이랑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 이 친구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환경이 펼쳐지는지를 제가 옆에서 정말 누구보다 오래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공부가 됐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계산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연봉 같은 경우에도 앱으로 계산기 열어서 매 순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 거를 잘 챙기고 계산을 잘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열에 10명 다 계산식을 들이밀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나같이 다 궁핍하고 인색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을 못해서 잘 못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변수가 돌아와서 본인을 치더라고요. 변수로 돌아와서 뒤에서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생이 계속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연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저희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되게 긴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타인의 카르마를 소멸을 시켜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사람의 카르마를 제가 대신 소멸을 해줬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카르마라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나쁜 습관. 이 습관을 이 사람이 소멸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카르마를 소멸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저의 환경 안에서 같이 일으키면서 그 타격과 고통을 제가 받으면서 그 습관을 제가 고쳐주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여러 개의 습관 중에 모든 습관을 제가 다 고쳐준 게 아니라 치명적인 몇 개의 습관을 고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만났던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인연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40대 초반에 만났던 인연입니다. 이 사람은 성별이 여자예요. 성별이 여자고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술집이죠. 이 술집이란 단어가 좀 안 맞긴 한데 바라고 하죠. 뭐 양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와인도 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을 종류별로 다 파는 이제 바였어요. 바였는데 이 사람이 이 바의 사장이었던 거죠. 제가 그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가서 이 사람과 인연이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친구를 하자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친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당신보다 어린데 친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그런 게 중요하냐 해서 그래 그럼 친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인생의 그 끝자락에 가 있는, 그러니까 절벽 바로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죠.
저랑 만나기 전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치명적인 단점이 되게 많았어요. 술 중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철도 없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5남매 중에 막내로 커서 철이 없으셨는데, 이 친구도 5남매에서 막내로 오빠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데도 철 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결혼을 일찍 하다 보니까 애가 벌써 대학생이죠. 말 그대로 이제 40대 지금 후반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반복적으로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그 인생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생을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도 잘 안 됐었어요. 가게도 손님도 없고 매일 돈도 까먹고 살아가야 될 스스로 이유도 모르고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저는 왜 상관없이 그런 사람을 제가 카르마로 소멸을 시켜 주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이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설명드리면 얘기가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정말 보시죠. 보시 중에서 제시죠. 정말 무한대로 남한테 베푸는 정말 치명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점이 치명적이란 말은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정말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남한테 베푸는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질 외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습관, 카르마가 많아서 인생이 거의 끝자락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친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제 기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기대는 거죠. 근데 이 기대는 게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영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뭐 어떤 신기가 있고 뭐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감이 들었냐면, 이 친구는 이런 잘못된 습관만 몇 개 고치면 사회에 엄청 펼칠 수 있을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술 중독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 입장에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저희 회사로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친구를 회사로 데리고 오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많이 들었죠.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은 전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죠. 어쨌든 저는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따졌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카르마를 몇 개만 내가 같이 소멸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사회에 크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은 무한으로 사람한테 베푸는 정말 좋은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게 됐던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오고 나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제가 만약에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저한테 고통을 줄 걸 알았다면 전 아마 이 사람은 인연을 안 했을 겁니다. 인연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제가 이제 보시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사람을 통해서 관찰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게 제가 관찰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저랑 인연이 되면서 이 사람의 잘못된 모순으로 어떤 선택을 이제 하죠. 선택을 하면 이 결과라는 게 돌아오더라고요. 이 결과가 타격이 저한테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랑 상관없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다 망가진 인생을 산 거죠.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인연이 엮여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 순간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죠. 너가 이런 모순과 카르마를 갖고 있고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 시간을 몇 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결과로 타격을 받고, 선택을 하고 결과로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받는 거죠. 이 고통이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이 동시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 어떤 사고를 치면 물질적인 고통을 제가 이제 대신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경영하는 회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친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대표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따지면 거의 뭐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서 매일 빚을 지고 술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술에 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산 사람이 지금은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 본인을 절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게 연속적으로 이제 뭐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됐죠. 그러면서 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끝자락에 가서는 거의 이제 자빠지고 엎어져서 거의 망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왜냐면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이 반복에 대한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고통이 오는데 매 순간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자연이 인간을 매 순간 용서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해주지만 같은 반복을 3번, 4번, 5번 하게 되면 자연이 이렇게 사람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이 따른 결과가 이제 오는 겁니다. 오면서 이제 이 회사를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넘겨주는 상황이 조금씩 왔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들로 이제 점점점 이제 바뀌었죠. 처음에는 제가 다 졌고, 그리고 조금씩 이 친구가 책임을 지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가 다 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이 친구는 완전히 넘어져야 되고, 말 그대로 자빠져야 되는, 엎어져야 되는, 완전히 빚만 지고 사라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상황의 끝자리에 갔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무한으로 사람한테 베풀고 보시하는 능력을 가졌더라. 이 사람이 보시한 그 적금을 들었던, 그 보시했던, 남한테 이타행을 했던 그 결과들이 이 사람이 막상 끝자락에 가서 힘들 때 누군가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사회생이라고 하죠. 다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최상이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다려주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무한으로 상대한테 베푸는 그 보시가 결과론적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메꿔주더라는 거죠. 돈이 부족할 때는 누군가 인연이 되어서 와서 돈을 빌려준다라든지.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또 빌려서 어떤 상황을 또 타개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반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보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더라. 제가 관찰을 해보면 보시라고 하죠. 악업이나 선업을 지은 만큼 정확하게 돌려받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에 이제 보시를 베푸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은 본인이 인생이 꺾일 때 내려가죠. 기운이 꺾여서 내려갈 때 분명히 도움만큼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받더라. 이게 자연의 이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일종의 적금이고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이 세계는 이런 식으로 인생이 계절별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항상 따뜻하지 않단 말이죠. 나의 인생이 춥고 날씨가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쓸쓸한 계절이 오게 되면 그때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내가 기운이 좋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도움을 주고 받는 구조가 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보시바라밀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있는데 이 3가지를 뭐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시를 하지, 뭐 당장 뭐 불이웃을 도우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눈 앞에 보이는 나와 인연이 되는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이 상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런 상황이면 나는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어디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뭐 장사를 하면 손님들한테 하나라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산식으로 들이밀지 말고 내가 남한테 보시를 할 때 오히려 그게 돌아서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물건을 제가 나눔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마음, 기분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남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언젠가는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배우는 게 바로 이 육바라밀의 이 보시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게 0.1mm도 틀리는 것 없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지 시차,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인색하게 굴었고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고 사회 한계였고 남한테 해를 끼쳤다면 정확하게 내가 꼬꾸라진 시기 때 남들보다 2배, 3배 더 바닥까지 꼬꾸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항상 올라갈 수도 없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무언가를 바라거나 원하는 마음에서 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라라는 거죠.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갈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남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내 것만 이기적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가난하다면 나는 인색했다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 순간 계산적이고 나만 챙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려면, 물론 이 부유의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부유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가지 않으면 마음이 평온하고 부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부자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코 부유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난이 싫다면 인색하지 말고 남한테 베푸는 것을,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 이제 보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5개의 바라밀이죠. 이 바라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처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위에 만나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하고 항상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